사천 두량 저수지에 있던 친일 인사 최영국의 기념비가 최근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새 단장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역 사회에 일제 잔재 청산이 시급합니다. 하동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의 맛을 뽐낸 하동 별맛 축제. 축제와 음식 문화를 고민하는 지자체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선 올해 5,700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농업기술원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가을 정치가 절정에 달한 요즘 경남 수목원에서 첫 단풍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 두량 저수지에 있는 남주제 준공기념비. 남주는 일제강점기 사천 지역의 대표적 반민족 행위자 중 한 명인 최영국의 혼대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두량저수지 일원을 정비하며 이 비석을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반석까지 깔아 옮겨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두량저수지. 1932년 농수 확보를 위한 보가 조성되며 형성됐습니다. 당시 보를 조성한 건 지역에 있던 사천 수리조합, 조합장은 남주 최영국이었습니다. 최영국은 일제강점기 사천의 지주이자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냈고 창씨개명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최초로 일본 교토, 해안 신궁에서 딸의 혼례를 치른 일화도 있습니다. 일제 침략 전쟁에 협력한 민간단체 발기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최영국은 해방 직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겠다며 발족한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최영국은 사천 최고의 지주로서 일제의 식민 정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인물입니다. 부족한 쌀 생산을 식민지 조선에서 식량을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은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두량저수지에는 지금도 그의 호를 딴 남주제 준공기념비가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친일 잔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최근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두량저수지 일대가 정비되며 비석이 양지 바른 곳에 반석까지 새로 깔아 옮겨진 겁니다. 일제강점기 사천 지역에서 활동한 반민족 행위자 최영국의 기념비입니다. 본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는데 몇 해 전 눈에 띄는 곳으로 이전됐습니다. 두량저수지를 산책하던 주민은 이 비석이 최근 옮겨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밑에 저서 공사하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갖고 그래 여러 왔거든.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비석을 옮겨 세단장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다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8월 서경방송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는 일제의 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메리사업을 추진했던 일본인 야마다 기꼬우의 성 야마다의 한자어인 산전을 딴 산전배수장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지역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민족 행위자의 잔재, 우리 아픈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역 축제의 성과와 과제를 결산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축제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볼거리와 체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의 맛을 앞세워 열렸던 하동의 별맛 축제는 음식도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식재료로 차린 진짜 로컬 푸드가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의 제첩이 가득 들어간 전이 뜨겁게 달궈진 팬 위에서 바삭하게 익어갑니다. 이 밖에도 하동 쌀과 밤으로 빚은 막걸리, 그리고 하동 녹차로 만든 디저트와 음료들이 축제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동의 별별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하동의 별맛 축제입니다. 2회째를 맞은 올해 축제엔 하동군 추산 4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동군 인구의 1.5배 규모로 축제 첫 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300여 제곱미터도 안 되는 소규모 신생축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분명 이 축제만이 가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자들은 먼저 어디서나 체험할 수 없는 하동만의 맛을 주제로 한 축제 콘셉트를 꼽습니다. 사실 축제에 참가하는 분들께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런 뻔해 보였던 제첩국이나 뭐 매실, 더덕 이런 같은 재료들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동의 별맛 축제는 어떻게 지역의 맛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먼저 축제 참여자들에게 하동의 로컬푸드 사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축제 관계자들과 상인들이 축제를 열기에 앞서 미식회를 통해 하동을 상징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나서 음식의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하동 참여하고 싶은 셀러분들이 직접 다 메뉴를 개발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현해낼 건가 서류를 이제 다 정리해서 보내주셨고요. 이 로컬 푸드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미식회까지 열었고 그 미식회를 통해서 검증된 우리 셀러분들이 이렇게 별맛 축제 셀러를 준비해줬습니다. 하동 지역민과 하동의 맛을 사랑하는 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랐습니다. 부스 임대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축제를 통한 이윤보단 방문객 유도와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케팅하러 일부러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소개하러.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시니까 물론 2회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와 비교적 단기간 소규모로 열린 먹거리 축제 사례를 다른 축제들에 오롯이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동의 도전은 축제 음식의 경쟁력을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의 맛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축제와 음식 문화를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3일 치러집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서는 5,7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데요. 수능 전날 수험생들의 분위기와 응원의 모습을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진주의 한 고등학교. 결전의 날을 앞둔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해 후배들이 특별한 응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꼭 원하는 결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혜옥 언니들, 고3 언니들 화이팅! 오빠도 화이팅! 후배들이 만든 응원의 물결을 휴대전화에 남겨보기도, 또 응원 행렬에 함께한 후배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언니들 지금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재수없이 꼭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앞서 수험생들은 들뜬 분위기 속 응시 과목 순서와 배정된 시험장이 담긴 수험표를 받았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달래보며 함께해온 친구들에겐 격려를, 선생님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고 근데 또 잘 볼 거니까 너무 엄청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도 없고 말도 잘 없는데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수능 끝나면 애들이랑 이제 반에서 재밌게 1년간 함께한 담임 교사도 제자들에게 담담한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 실력대로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학년 1반 화이팅!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는 만큼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난 수능 당시 경남에서도 시험장 착오 등 순찰차 비상수송 요청이 8건이나 접수된 바 있습니다. 한편 13일 수능 당일은 한파 없이 맑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어 기온차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행히도 수능일에는 기온이 회복되면서 추운 날씨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실하실 때는 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또 오르면서 조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옷 준비하셔서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서의 올해 수능 수험생은 모두 5,754명, 진주 10곳을 포함해 총 19개 시험장에서 지금껏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거둘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의경본부가 산청 산불과 수해 기간 받은 구호품을 산청군 농협 조합장이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12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 농협에서 산불 피해 주민과 수재민에게 보낸 구호품을 조합장이 관용차에 실어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전달되지 않은 구호품 중 일부는 창고에서 썩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청군 농협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12일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선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이틀 전 공개된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있는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맡은 경남개발공사의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2028년 완공도 불투명해졌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 대신 경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난해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8년엔 신청사를 완공하기로 해 기대를 모았지만 목표 기간 내 완공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기술원 이전 사업에 투입할 돈이 부족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겁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기도 당초 계획인 2026년에서 1,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비 확보 난항과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추후 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또 1년간 미뤄지면 공사비가 더 상승할 건데 이 예측되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특히 착공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로 시험포의 숙전화 과정이 언급되자 당초 계획 수립부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로 진행됐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숙전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 건축물이 완공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지사님한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 차질을 야기하는 경남개발공사를 기술원 이전 사업에서 제외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경남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성을 서둘러 달란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경남개발공사를 빼세요. 경남개발공사는 손 드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뭐하려고 지고 있어. 농업기술은 도 아닙니까? 도서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고 덜 밀리실 필요 없어요, 이놈. 저 경남개발공사를 못 되면 도에서 책임지고 건물 지어야지요. 강도 높은 지적을 받은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경남개발공사의 재정 유동성 확보에 사업 성패가 달린 상황에서 경남도의 결단에 귀추가 쏠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DNS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과 FA-50, LA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우주 분야 역량을 홍보하는 등 잠재 고객과 미래 사업 파트너 발굴에 나섰습니다. 한편 카이는 이미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4개국을 기반으로 후속 지원 사업 추가 사업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대학원 기술경영학과가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와의 석사과정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경상국립대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참여 학생을 선발, 2027년에는 첫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 학생은 산업부 지원으로 등록금과 체류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최근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에서 수조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의 위법에는 고용 제한 1년 조치를, 또 수사 결과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로 확인될 경우 고용 허가 취소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은 사천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 허가를 받았으나 규정을 위반해 고성의 양식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지난 11일 기준 연 관람객 수 51만 명을 기록하며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 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다채로운 전시와 문화 행사, 전시 환경 개선은 물론 올해 상반기 열린 특별전 천년 진주, 진주목 이야기와 10월 개막한 암행어사 백성의 곁에 서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 브랜드 보물섬 신규 사용 승인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남해군 시금치 연합회를 포함한 3개소 시금치 품목에 대한 신규 사용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보물섬 통합 브랜드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상표입니다. 신규 사용 인증을 받게 되면 2년간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겨울이 시작됐다는 입동이 지났지만 요즘 날씨가 그야말로 딱 가을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서부경남 곳곳에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을 정취 가득한 경상남도 수목원에서 첫 단풍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리포트 김치훈 기자입니다. 요즘 가을이 많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 짬내서 놀러 왔는데 날씨도 좋고 단풍도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풍경 눈으로 많이 담고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요새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날씨도 좋아가지고 단풍 보기도 참 좋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풍 축제를 지금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이 보시다시피 절정에 이르고 있으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친구, 연인, 가족들 분들께서는 우리 수목원 꼭 방문하셔가지고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동군이 지역 관광 명소 60곳을 주제로 한 하동 핫플 페스타를 운영합니다. 하동 핫 플레이리스트를 주제로 꾸며진 팝업 스토어에는 관광지, 다원,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존과 포토존, 차 시음 공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와 온라인 챌린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라인 하동 핫플 챌린지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천시가 12일 제2회 사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과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유공표창 등 본 행사 진행 이후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12일 함양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뉴질랜드 사과 수영 및 현장 기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함양 사과 농가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현재 40헥타르 규모의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해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에릭슨 박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마크 박사는 사과 농가의 성공적 운영과 수익성 증대는 수형, 균일성, 세력 안정,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진주 세무서와 헌혈 생명나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헌혈 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자발적인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옹기종기 모인 싱그러운 식물들. 나만의 초록친구 만들기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다듬은 겁니다. 진주시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생활정원을 주제로 2025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교육을 운영 중인데요.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관리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미니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이 확산되길 바라봅니다. 숲속 동물 친구들 무대에 선 소년과 소녀. 동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함양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린이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공연 현장입니다. 이번 공연은 기존 구성을 새롭게 재구성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함양군은 매년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귀여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산천군 가족센터는 부모 역할 지원 사업을 통해 영아기 오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10개월에서 20개월 영아와 보호자 10쌍을 대상으로 감각 자극을 통한 오감 발달과 부모 자녀 간 애착 형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미니 부모 코칭 시간을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놀이법과 양육 팁이 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산천군 가족센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컷 광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매년 수능 치는 날마다 찾아오는 수능 한파는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많이 불어 감기 걸리기 쉬우니 수능 치시는 분들은 보온에 꼭 신경 쓰시고 따뜻한 물도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산천과 함양은 종일 맑겠는데요. 기온은 진주 4도에서 19도, 하동 6도에서 20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3도, 광주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도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8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맑거나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으니까요. 사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쌓인 용기와 인내일 텐데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빛으로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